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의 5년간의 생활을 접고 이제 막 한국에 들어온 44살의 여자입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미국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들으시면 다들 절 안타까워하실 텐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지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국을 떠나 타국을 떠돌게 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사람과 결혼.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참 너무도 어려운 과제더군요. 제 나이 23,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학교 선배로 만난 2살 위 남자랑 일찍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도 없이 고작 1년도 안 돼 살다가 헤어졌지만요. 왜 헤어졌냐 하면 둘 다 너무 철없는 나이였기도 했지만 저에 대한 그 사람의 집착이 도를 넘어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사사건건 제 행적을 의심하는 그 남자가 너무 힘겨워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남잔 절 감금하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들이 이러다 자식들 중 누구 하나는 죽이거나 죽겠다 싶어서 합의하에 갈라서게 됐어요. 그렇게 심하게 남자 그리고 결혼에 되었던 저로서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게 영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대신 저는 제가 전공하고 좋아한 화장품을 대학에서 더 공부한 후 사업을 시작했죠. 마치 애인처럼 남편처럼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고 제 사업장을 삶의 터전처럼 가꿔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름 성공한 여성 중소기업인으로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뉴스에 실릴 만큼 성공도 했고요. 월 매출 1억 찍는 화장품 OEM 제조회사, 시세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도빌제 차량, 그리고 5억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저. 이 정도면 나름 성공한 여자로 내세워도 손색 없지 않나요? 뒤돌아보니 어느덧 40에 가까워진 나이였지만 여전히 저를 향한 남자들의 대시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후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깊은 외로움이 엄습하더군요. 제가 이룩한 것들, 나의 빛나는 청춘을 담보로 쌓아올린 것들이 평범하게 사는 다른 여자들의 삶과 비교하면 다 빛바래 보이고 부질없어 보였어요. 남들 다 하는 인생의 숙제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들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나가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그는 사업을 하는 남자가 아니라 대기업 차장직함을 가진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어요. 나이도 저와 많이 차이도 안 나는 42살. 준수한 외모에 매너 있는 행동들을 어느새 제 눈동자가 쫓고 있더군요. 절 만나면 노래 제 몸 아래 위 한번 훑어보고 제가 한 액세서리나 가방을 헬끔거리는 한번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식으로 가볍게 대시하는 다른 남자와 그는 사뭇 달랐습니다. 나이가 어린 제게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았고 정중하게 저를 존중하는 그의 모습이 제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네요. 나이도 있는 만큼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며 서로 진중한 만남을 시작했어요. 한 번 아픔이 있었던 저. 첫 결혼은 당사자가 이상해서 그렇지 시부모님은 좋았는데 전 남편이 생각나 혹시 몰라 돌다리도 두드리자는 마음으로 상견례를 하기 전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 둘을 만나보겠다고 그에게 졸랐어요. 오래 사업을 하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사람 보는 눈이 트였던 제가 보기에도 그의 부모님은 기품이 있었고 여동생들도 원만한 성격처럼 보이더군요. 아이고, 나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여대생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말씀도 참 이쁘게 기분 좋게 하시더군요. 그의 아버님은 겸손하게까지 하셨어요. 성공한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 부족해서 어쩌나 내가 걱정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말씀 낮추세요. 듣기가 송구해요. 역시
사회생활을 잘하셔서 그런가 예의도 바르시고. 올 며느님, 저희 아들 잘 부탁드려요. 호호호호. 저를 만난 그날 그분들은 거리낌 없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하고 있는 입성이나 제가 찾아간 그의 집 모든 면들을 보면서 나름 번듯한 재력도 갖춘 집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이니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점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간 저를 돈으로 보고 만나려는 남자들한테 어지간히 대었기에 나름의 검증을 한다고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만나보고 결혼하기로 결심한 저. 지금 생각해보면 헛똑똑이 중에서도 그런 상 헛똑똑이가 없었던 셈이죠.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본가에 들어와 한 2년 같이 살며 가풍을 익혔으면 하는 시어머니의 바람에도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그냥 제가 살던 아파트 그대로 신혼집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탐색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사람 오래 봐야 아는 법이고 인생에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분하게도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더군요. 일하고 집에 오면 발 마사지를 꼼꼼하게 해주는 자상한 남편에 섬세하게 신경 쓰면서 한약까지 지어주시는 어머님. 내가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거 먹으면 여자 몸이 따뜻해지고 여자 건강에도 그렇게 좋대. 그러다 보면 이쁜 우리 손주님도 안겨줄 수 있는 거고. 아가, 혹시 내가 너무 설레발쳐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지? 사실 아이는 나름 신혼을 좀 즐긴 다음 2년 후에나 가질 생각인 걸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렇게 며느리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는 어머님을 마치 친정엄마처럼 편히 여겼어요. 저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가족을 가질 수 있나 싶어 자다가도 일어나 뻥끗 웃기도 했었더랬죠. 참 바보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절대 숨길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인간의 욕심이고 악이라고 하더니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른 속내를 갖고 제게 접근한 게 아닐까 의심할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제일 처음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던 건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재혼이었지만 그때까지 법적으로는 초혼인 상태였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한 제게 혹시 모르니까 1년만 살아보고 법적 부부가 되라는 친정부모님의 조언을 따른 덕분이었죠. 의붓증과 폭력을 휘두르던 첫 번째 남편에게서 그나마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으로 묶여있지 않았고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을 전적으로 믿긴 했어도 제 마음속으로 저는 한 1, 2년 살아보고 혼인신고하고 애도 갖겠다 생각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 생각보다 더 크게 남편과 어머님이 불쾌해하셨어요. 예, 너는 꼭 딴 주머니 차려는 여자처럼 구는구나. 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그러네. 우리 집도 너만한 재력 다 갖춘 집안이다. 니네 남편도 대기업 직원이고. 혼인을 했으면 나라에도 인정받아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지. 원해도. 그래 여보, 나도 좀 기분이 그러네. 나를 못 믿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내가 당신보다 덜 번다 해도 대기업 직원이고 아닌 말로 지금 당신이 사업 그만둬도 내가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당신 들어앉혀서 살림만 살게 할 여유쯤은 있어. 저는 제 생각에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줄 몰랐기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괜히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존심을 건드렸나 싶어 저도 안절부절했죠. 그런데 어머님과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내 뭔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왜 제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을 마치 그들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라고 몰고 가는 걸까? 게다가 계속 딴 주머니 어쩌고 재력이 어쩌고
주로 돈 얘기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종용하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과거의 경험으로 괜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의심하는 버릇이 있는 제 자신을 탓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조금씩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던 것이.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외출했다가 신발장에서 두고 온 휴대폰을 찾으러 다시 들어간 현관문 근처에서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전된 듯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얘는 한약을 제대로 먹긴 하는 거야? 너 봤니? 혹시 싱크대에 확 들이붙진 않디? 예전에 걔처럼. 아니요. 혜진이는 착해요. 엄마 말 듣고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데워 먹어요. 아니, 근데 왜 임신을 빨리 안 해들? 참나 엄마. 아 그만. 어른이 가질까? 너무 몰아대지 마. 아 그러다 혜진이가 질려서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확 잡아뜨려서 어여 임신을 시키라고. 아 참 진짜. 아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리고 애만 가지면 그게 단가? 하긴 애가 다는 아니지. 너는 언제 정리할 거야? 조만간요. 예, 채훈아. 혹시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왜 있잖아. 전에 너네 회사 걔도 그렇고 안양에도 그렇고 쿠리에도 그렇고. 그때 하필이면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절 찾는 전화였죠. 한급하게 현관문으로 온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이더군요. 전 단연간의 비즈니스 경험으로 익힌 포커페이스로 싱긋 웃으며 핸드폰을 들어보였어요. 정신머리가 없네요. 핸드폰 가지러 왔어요. 그럼 저는 다시 회사에 가야 돼서. 여보, 어머님, 저녁에 뵐게요. 천천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휘청 넘어질 뻔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무릎에 억지로 팍 힘을 주어 주차장까지 내려와 차를 탔어요. 이제는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회로를 굴렸어요. 그이와 어머님이 날 애써 임신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뭘 정리한다는 거지? 예전 회사에? 안양 구리에. 설마 다른 여자가 있었어? 어머님까지 다 알고 있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억지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 그나마 진정이 됐죠. 분명 제가 확인한 신랑 호적은 깨끗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확실했고요. 사람을 의심하는 일은 정말 피말리는 일이었죠. 저는 제가 제 인생 후반부에 시작한 제 사랑을 잘 지키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근거 없는 의심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남편과 어머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들의 말 속 숨겨진 의미를 유추하고 곱씹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자애로운 어머님, 그리고 다정다감한 남편. 하지만 제 날카로운 촉이 그들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회사는 건물 10층에 사무실과 지하 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공장을 연락도 없이 방문한 어머님이 마치 시찰을 하는 사장님처럼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으셨어요. 사실 당신이 여기에 왔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공장 안에 나이든 여자가 수석거리는 모습이 하도 수상하길래 직원이 제게 전화 연락을 해서 알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제 공장에 관해 한 번도 어머님께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왜 오셨던 걸까요? 공장 직원이 이야기하길 나이든 아줌마가 와서는 여기 월 매출 1억 찍는 거 맞나요?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부랴부랴 내려가
어머님을 사무실로 모시고 올라와 차를 대접했습니다. 사무실도 여기저기 꼼꼼히 훑어보던 어머님은 제게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급한 미팅이 있었던 저는 짜증이 치솟았지만 처음 방문한 어머님을 무작정 내보낼 수 없어 미팅까지 다음날로 미루었네요. 예, 너네 사업장 대표로든 공동대표로든 니네 남편 이름도 좀 올려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네 남편 대기업 차장이나 할 남자 아니다. 내 아들이라 하는 말 아니고 걔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명석했는데 그 자리에 만족할 인물이 아니야.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럴 순 없어요. 엄연히 이 회사는 제 회사예요. 아니, 이게 나 좋자고 그러니? 너희 남편 어차피 명예퇴직을 하면 새로운 사업 알아보느니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면 좀 좋니? 남편이 명예퇴직을 할 거라는 얘기를 전 그날 어머님한테서 처음 들었습니다. 자신이 명퇴한다는 사실을 남편이 아내보다 엄마한테 먼저 알리는 게 정상일까요? 놀란 가운데서도 불쾌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거침없이 당당한 태도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가진 인맥들 다 남편한테도 연결해주고 그래 봐봐. 재훈이도 회사 다니면서 이래저래 거래처 많이 뚫어놓은 곳 많다더라. 아닌 말로 너는 여자인데다가 사업만 하느라 팔로 이런 쪽 한계가 있지 않겠니? 좀 좋아. 부부가 오붓이 같은 일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의 말씀은 곧 회사를 그만둘 남편을 위해 제가 이날 이때껏 일궈온 제 꽃밭을, 이 회사의 지분을 꽁으로 좀 주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당연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게 그저 사업체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 회사는 젊은 날 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얻은 가장 빛나는 훈장이니까요. 그런 훈장을 이제 갓 전투에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경에게 줄 이유가 있을까요? 싫어요, 어머님.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 거절에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더군요. 어머님이 쌩하고 회사를 나간 후 저는 기분이 더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남편에게 이야기해 전말을 알아보리란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싸늘하게 절 대하는 남편과 나눈 대화가 절 더 어이없게 했네요. 당신 명예퇴직할 거예요? 아니, 이미 했어. 결혼과 동시에 연애 기간 내내 쓰던 존칭어를 생략하고 바로 반말을 쓰던 남편이었어요. 당신, 회사를 결혼하자마자 그만두는 법이 어딨어요. 저랑 상의도 없이. 남자가 야망도 없이 언제까지 목줄매인 개처럼 주는 밥이나 기다려야 돼. 알았어요. 그래. 당신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만뒀겠지. 근데 오늘 어머님이 우리 회사 찾아와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갔어요. 회사를 당신 명의로 바꾸거나 못해도 공동 명의로 바꾸라 하시네요. 당신 알았어요? 슬쩍 제 눈치를 보던 그 사람이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원 사람이 유도리가 없어. 엄마가 그러면 당신이 굳이 생각이 없더라도 그저 네 하고 말 일이지. 꼭 그렇게 말대꾸 해야 했던 일이었어? 그리고 아닌 말로 내 미래가 당신 미래가 되는 거 아니야. 남자 가오가 있지. 나도 한 기업 대표로 직함떡 갖고 있으면 무의신하기도 훨씬 낫고. 기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엄마 좀 심했네. 이런 상식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 편을 들다 못해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줬으면 하는 욕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럴 순 없어요. 이 회사 저만의 회사도 아니에요. 오래 같이 한 회사 사람들도 반대할 거고.
그 말에 갑자기 남편이 저를 쏘아보더군요. 당신이 반대하는 마음은 아니고? 저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업을 오래 해서 그런가 좀 많이 계산적이네. 좀 실망이야. 우선 회사는 그만둬도 되지만 저는 당신이 헤드헌팅 회사에 의뢰해서 다른 회사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분간 좀 쉬어도 되고요. 지금 나보고 그냥 푹 쉬라는 거야? 우리는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야. 당신이 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설계해줬으면 싶었는데 힘들 때 돕는 게 동반자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구직 활동을 하겠다며 있는 성질을 다 부리던 남편은 그날 이후 제게 아주 쌀쌀맞아지더라고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동안 분담해오던 가사 일에도 손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반면 제 회사로 시어머님의 발걸음은 더욱 노골적으로 잦아졌고요. 너도 참, 코가 이렇게 센 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너는 네 남편 상태가 안 보이니? 재훈이가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질 않니? 너는 정말 내조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아이구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어 받아들여지는 존재라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묻고 싶었어요. 내조라는 것이 자기 인생을 바쳐 일군 사업체를 갖다 바쳐야 하는 일인가요? 끊임없이 제기에 대고 화를 내고 애원도 하면서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어머님을 대적하는 게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 줄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발길이 드물어지자 구직 활동에 실패한 남편이 연달아 회사로 찾아오더군요. 까칠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자 저 역시 기분이 좋을 리 없었어요. 그냥 명의만이야. 당신 밑에서 일 열심히 배우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도 잘 활용할게. 뒤늦게 그와 결혼한 것도 어차피 제가 책임져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번에도 결국 공동대표로 명의를 바꾸는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네요.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의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나 봐요. 제가 공동대표로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 어머님의 욕심을 마음껏 분출하는 계기가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제 집 드나들듯 제 회사로 찾아온 어머님은 뭔가 한스 이겼다는 표정으로 턱 밑으로 절 내려다보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여자보다 남자가 잘 돼야 집안이 더 편한 법이다. 세상 사람들도 남자가 떡 사장이라고 대표로 나가야 깔보고 그러지 않지. 어머님, 그 말씀은 이날 이때껏 열심히 살아온 저를 무시하는 말씀이세요. 이왕 명의 바꾸는 김에 그냥 아예 재훈이 명의로 사업체 바꾸는 게 어떻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충분히 제가 양보한 걸로 아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울먹거리면서 소리치자 밖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직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님을 감싸며 다가오더라고요. 그래도 눈치는 있는지 벌떡 일어나 나가시려다 기어코 절 돌아보시며 한 말씀 하시더군요. 이 이름만 내 아들로 하자는 거야. 절 이렇게 기함하게 만들었던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절 꼭 껴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개떡 같은 제 기분이 남편 말 한마디에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 선택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만히 견뎠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발 마사지도 한참을 해주더니 갑자기 부엌 쪽으로 나가 한약을 다려 갖고 오더라고요. 시커먼 한약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자마자 갑자기 목 구역질이 쏟더라고요. 표정이 갑자기 눈에 띄게 밝아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욕지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불현듯
계속 요새 피곤하고 입맛이 없던 것이 떠올랐어요. 임신갔다며 기뻐하면서 설레발을 치다가 어머님한테 전화하는 남편을 말려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란한 밤 기쁜 반의 마음으로 다음날 회사 근처 큰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던 남편은 끝날 때 맞춰 절 픽업하러 오겠다 했고 결국 저는 홀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죄송하지만 임신이 아니네요. 분명히 헛구역질도 하고 요 근래 입맛도 없고 그랬는데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검사나 초음파 소견상 아닌 걸로 나왔고 평소 생리불순도 있으셨다니 아마 착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궁 내막이 부풀어 있는 걸 보니 곧 생리도 시작하실 겁니다. 아마도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식도염일 수도 있으니 내과 진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실망감이나 서운함 대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자리 잡더군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려는데 웬 배부른 여자가 한참을 절 쳐다보더니 반색하며 다가왔어요. 어머, 혜진아. 정말 친했던 대학 선배 언니였어요. 거의 10년 만에 뜻깊은 재회였죠. 너 결혼했어? 임신해서 여기 온 거야? 아니에요. 아고, 미안. 아니에요, 언니. 와, 언니는 막달이네. 아이고, 말 마라. 쌍둥이다. 배가 남산만하지? 근데 혼자 왔어? 그때 병원 입구로 들어서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남편 저기 오네요. 인사시켜줄게요, 우리 남편.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선비 언니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겁니다. 그건 마주오다가 언니를 본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마치 저희를 못 본 척 다른 방향으로 휙 꺾더니 다시 병원 문을 허둥지둥 나서는 남편. 제가 놀란 눈으로 선비 언니를 쳐다보니 둘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두운 안색으로 언니가 제게 묻더군요. 혜진아, 저 인간이 진짜 네 남편이야? 와, 세상 천지 좁다 좁다 해도 여기서 만날 줄이야. 그것도 네 남편으로. 언니, 우리 남편 어떻게 하는데요? 언니는 저를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언니와 헤어진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공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몸을 감싸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그런 거지 같은 남자와 집안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고생한 걸 생각하니 우라통이 치밀었고 또 한 번 제 인생 숙제에서 낙제점을 맞았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이런저런 생각을 끝낸 저는 다음날 멀쩡한 얼굴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저를 찾아온 남편과 어머님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게 그 뻔뻔한 면상을 들이밀고도 남을 철면피들이었으니까요. 아니 당신 아무런 말도 없이 왜 박으라고 그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여자가 어디서 잠자리를 바꿔 자고 그래? 그러다가 구설에 오르면 어쩌려고? 여긴 어쩐 일이세요? 딱딱하게 굳어진 제 표정과 말투에 어머님이 화가 나는 걸 간신히 참는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오늘 이런저런 명의 변경하려고 하면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너 내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날까지 저보고 정신머리 없다는 말 한 사람 어머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아니, 말본새가 왜 그래? 엄마한테 지금 눈을 그렇게 치켜뜨고. 병원에서 헌신짝처럼 날 버린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갑자기 남편이 헛기침을 하면서 변명하더군요. 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난 또 뭐라고? 갑자기 급한 문자가 와서 그랬어. 미안해.
근데 그렇게 꽁해서 집에 안 들어오면 내가 해명할 기회도 없잖아. 무슨 해명? 참, 당신과 어머님 진짜 이상해. 어째 산부인과 진찰받은 며느리한테, 임신검사 받으러 간 며느리한테 애는 몇 주냐, 상태는 어떠냐, 이런 거 묻는 법이 없어. 왜 말이 없으세요, 어머님?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아가 몇 주래. 손이 귀한지만해. 네가 복덩이다. 속으로 호구처럼 집이며 회사며 갖다 바친 며느리라 귀한 거 아니냐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먼저 물어볼 게 있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만난 선배 언니, 당신도 안다며?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그래? 아, 당신도 알긴 아는 눈치네. 미국에 갔다고 들었는데 저 언제 온 거야? 씨. 맞아.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잠깐 친정집 들렀다고 하더라. 그 언니가 당신 잘한다고. 예전 당신 직장 선배였다지? 그 여자 이상한 여자야. 그 말 믿지 마. 한때 나 좋아해서 나 좋다는 다른 여자들 사이도 많이 이간질 시키고 실이 아주 나쁜 여자야.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성의 없이 치고 그래. 그 언니랑 결혼한 선배 오빠 둘이 캠퍼스 커플이고 의사야. 그런 사람이 고작 너 따위 좋아해서 이간질을 했다고? 고작이라니. 이게 누구한테 막말이야. 네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너는 이제 네 남편 아이까지 가진 몸으로 자기 자식 아빠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임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밑바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할 말 있어요. 저 사업체 명의 변경 못해요. 그런 줄 아세요. 얘가. 너 장난하니? 이 시애미까지 왔는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꼴랑이니까 사업장 하나 갖고 이렇게 유세를 부리더냐. 니네 엄마가 그렇게 널 키웠니? 다 그만하고 여기 서류에 사인해. 그리고 명의 변경이나 하러 가자고. 내가 왜? 당신 같은 거지 같은 인간한테 내가 왜 내 피 같은 애 사줘야 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할 순 없다. 원래 우스운 집안. 그러니까 더 우스운 꼴 당하기 전에 이 결혼 끝내자고요. 호냐, 그래. 근데 너 그거 하나는 알아둬라. 그 아이 태어나면 너는 그 아이 키울 수 없을 게다. 평생 네 아이 못 보는 애미로 만들 거야. 제 팔을 잡고 악다구니를 쓰는 시모의 손을 거머리 떼내듯 획부리쳤어요. 뻔뻔도 정도껏 하세요, 아줌마. 시모가 제 아줌마 소리에 눈을 뒤집더군요. 제가 정말 아이를 가졌다면 이런 철면피 같은 사람들 손에 빼앗길 수도 있었겠다 싶어 가슴에 쓸어내리는 순간 시모가 제 뺨을 살짝 올려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역시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그리 애지중지하는 자기 아들 뺨따기를 찰줌을 실어 날렸어요. 갑자기 돌변한 내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던 남편이 뭔가 찔린 표정으로 묻더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선배라는 여자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당신 상습이라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혼으로 한 1, 2년 같이 살면서 거머리가 피 빨아먹듯 여자랑 여자 집안이랑 거덜내고 그런 다음 끝장내고 먹튀하고 그런 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럼 나는 4번째인가? 아니 5번째인가? 내가 마지막이긴 하니 이 쓰레기 새끼야. 그나마 혼인신고한 여잔 나밖에 없으니 이거 고맙다 해야 되나? 당신네 집안 뭣도 없다며. 가족들 죄의 신용불량자에 어디서 본 거 있어갖고 해놓은 꼴은. 그렇습니다.
남편은 사실혼만 3번이나 한 무늬만 모총각이었던 거죠. 그 3번째 사실혼 여자가 병원에서 만난 그 선배 언니의 사촌 여동생이었고, 자살을 시도한 여동생네 집안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전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앞에 2번의 사실혼까지 파헤쳐진 거였어요. 2사람이 아니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바락바락 악을 썼지만 제가 던진 말 한마디에 금세 조용해지더라고요. 임신 여부 대답이나 듣고나 떠드세요. 임신? 안 했어. 그냥 위험이 돼. 있지도 않은 손주 안 보여준다니. 아이고 슬프네요. 그리고 아침에 직원 보고 여기 CCTV 달라고 했어. CCTV엔 당신들이 여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찍혀있고, 당신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내 직원들이 얼굴 외웠는지 볼 때마다 녹음 김에 동영상으로 증거 영상 찍어서 확보해놨다는데 어떡하지? 삭제해달라고 부탁하게 전부 불러 모아주기라도 할까? 그리고 그 전에 여자가 만류해서 고소까지 진행은 안 된 걸로 아는데 난 그 순진한 여자랑 갈라. 여기서 끝내. 나 당신 남편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하는 거. 여하튼 결혼하고 나는 떳떳하지 않은 행동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거야. 당신 재산 분할할 거라고. 신혼집도 내가 예전부터 살던 아파트고 여기 회사? 왜 이게 당신 재산이야? 아참, 생각해보니 집에 들어와 가풍 익히라는 것도 제가 아예 거부할 거 다 계획하고 말씀하신 거네요, 어머님. 생사람을 잡고 있어, 얘가.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네, 잘 알겠고요. 아줌마, 지금 당신 아들이랑 끝날 얘기 있으니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야, 너 제정신이야. 나도 이딴 식으로 우리 부모 대하는 너 같은 여자랑 절대 하루도 더 못 살아. 이건 명백히 일방적으로 결혼 파기한 당신 기책 사유로 이혼하는 거야. 너 후회할 거야. 남편의 개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다년간의 결혼 사기로도 공부가 안 됐니? 아니면 학습량이 모자란 거야? 정말 당신이 그 전에 만난 여자들은 눈물나게 착했나 보다. 아시다시피 나 사업하던 여자야. 내 재산의 지분 주장하려면 함께 재산을 축적했거나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 투입됐어야 해. 근데 네가 개미 똥구멍만큼이라도 그런 게 있기는 하니? 기생충처럼 내가 벌어온 돈 쪽쪽 빨아먹기만 했지. 똑똑히 기억해도 당신들 행각 다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장 친한 대학 선배야. 만약 소송 가면 그 언니가 다 증언해주기로 했어. 당장 내일 우편으로 이혼장 갈 테니. 아, 내 집에 있는 네 물건들 오늘 중으로 싹 없애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도 추가야. 저는 시모라는 여자의 2눈을 때려박듯 쳐다봤어요. 시모는 뒷목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미친, 예. 말 가려서야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아줌마 같은 가독 사기자니 할 말은 아니지. 혼인빙자 사기죄로 쳐넣기 전에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도 법적으로 고소당할까봐 그날 바로 짐을 뺀 그들. 그날 바로 제 마음속에서도 그 악랄하고 소름돋는 사람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사업체를 부대표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지금 한국에 귀국하기까지 5년 동안 마음껏 싱글라이프를 즐겼어요. 언젠가는 남자를 다시 만나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혼자 살면 어떤가요? 결혼이 반드시 해치워야 할 필수 숙제는 아니잖아요. 둘이 불행하다면 홀로 행복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 아니겠어요? 지금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이젠 남자 못 믿겠어요. 차라리 돈을 믿고 말지. 하지만 부디 절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 지옥을 그나마 돈 있고 기운 남았을 때 빠져나온 제 자신을 위해서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저는 축배를 들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제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저를 응원해주세요.